안녕하세요. 자정의 사색가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쯤 이 터널의 끝이 보일까? 나는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세상이 온통 나를 등진 것 같은 외로움. 200년 전 조선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외딴 바닷가 마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18년, 무려 18년을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시간.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읽고 낮에는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밤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멀리 떨어진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책을 읽어라. 당당하게 살아라. 18년 동안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학, 농사를 잘 짓는 방법, 병을 고치는 의술까지. 그의 이름은 정약용. 호는 다산. 오늘 밤 우리는 그의 삶을 따라가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이제 1801년 조선으로 떠나겠습니다. 한 천재학자의 18년 유배 여정이 시작됩니다. 1762년 경기도 남양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정약용은 남달랐습니다. 7살에 이미 한 시를 지었고 책을 한번 읽으면 모두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만 읽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나요? 어린 마음에도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보였습니다. 16살에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천재 소년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정조 임금은 그의 재능을 아꼈습니다. 정약용, 내가 있어 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정약용은 임금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하고 거중기라는 기계를 발명하여 무거운 돌을 쉽게 옮기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저 양반은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정약용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학문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00년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가장 큰 후원자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을 위험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저자는 서학을 믿는다고 하지 않소? 전통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사상이요. 정약용은 나라를 배신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심 앞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정약용도 정치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의심과 정치적 필요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간청했습니다. 제 가족만은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1801년 가을, 한양에서 강진까지 400리,
정약용은 그 먼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지만 곧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강진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주막집 한 칸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여기가 어딘지 깨닫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밤이면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 하경과 하규는 잘 있을까? 아내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새벽 정약용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 순간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파도는 밀려오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빠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 파도일 뿐이다. 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날부터 정약용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몸이 지쳐도 새벽 4시면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썩을 수 없다. 나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 언젠가 이곳을 떠날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정약용은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농사가 잘 안되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 양반은 진짜 선비구나. 1808년 유배 7년째가 되던 해 정약용은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초가집, 앞으로는 강진만이 펼쳐져 있었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라면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겠구나. 다산초당에서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비록 유배지에 있어도 선비의 품위는 잃지 않았습니다.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역사를 읽고 철학을 읽었습니다. 7시 간단한 아침 식사, 쌀밥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 8시부터 12시까지 글을 썼습니다.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지방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책 48권, 모두 손으로 직접 쓴 것입니다. 그는 썼습니다. 목민과는 백성의 부모와 같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관리는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직접 실천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면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었습니다. 누군가 병들면 밤새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를 썼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 그는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땅은 일하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과거 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시험은 실제 능력을 평가해야지 암기력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생각들이 200년 전 유배지의 작은 초가집에서 나왔습니다. 18년 동안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8년 365일 6570일 6570번의 새벽 4시. 그 시간들이 모여 500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책만 쓴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올해도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씨앗을 뿌려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직접 그 농부의 밭으로 갔습니다. 흙을 만져보고 물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군요. 먼저 배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감동했습니다. 양반이신 분이 직접 흙을 만지시다니. 정약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반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서로 도와야지요. 또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합니다. 약을 지를 돈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밤새 약을 달여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건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것이 제게 갚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양반집 아이든 평민집 아이든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는 모두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책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진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이 진짜 배움이다. 18년 동안 정약용은 강진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선생님은 죄인으로 이곳에 오셨지만 우리에게는 은인이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배를 왔지만 오히려 여기서 진짜 삶을 배웠다. 한양에 있을 때 나는 책으로만 백성을 알았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백성과 함께 살았다. 이것이 진짜 학문이구나. 정약용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힘든 것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두 아들 하경과 하규. 정약용은 매일 밤 아들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교과서였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학연아, 학규야. 너희는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죄인의 자식이라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이다. 아버지가 비록 유배지에 있지만 아버지는 떳떳하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했을 뿐이니까 너희도 떳떳하게 살아라.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라.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학연아, 학규야. 책을 많이 읽어라. 하지만 책만 읽지는 마라. 세상으로 나가라. 사람들을 만나라.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들의 고통을 느껴라. 그것이 진짜 공부다. 정약용은 구체적인 공부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라.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품위는 잃지 마라. 책을 읽을 때는 소리 내어 읽어라. 그래야 오래 기억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 것이다. 하루 한 페이지라도 좋다.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 정약용은 인생의 지혜도 전했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이 불행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아버지는 유배를 왔다. 처음에는 절망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아버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가장 자주 쓴 말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이 말은 아들들에게 쓴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1818년 유배 18년째가 되던 해 가을, 한 사자가 강진에 도착했습니다. 정약용, 유배가 풀렸소.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57세의 정약용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8년 6570일,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그는 수천 번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 작은 마당에서 그는 무수히 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죄인으로 왔다. 하지만 이곳을 떠날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다. 18년은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이곳에서 나는 진짜 배움을 얻었다. 이곳에서 나는 진짜 삶을 살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착별 인사를 하기 위해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약용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돕고 살아가십시오. 저는 몸은 떠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는 정약용에게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약용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아이란다. 계속 책을 읽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정약용은 다산초당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약용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이곳에서 진짜 삶을 살았다.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모두 백성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지금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라. 18년은 길지만 매일매일은 짧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당신도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나는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정약용처럼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었다면, 누군가에게 친절했다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정약용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밤에도 자정의 사색가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을 바탕으로 직접 재구성하고 해설한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는 오디오북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삶은 여유당 전서와 다산시문집, 그리고 그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